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주인공, 시대의 악녀 이은혜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혜는 어려서부터 잘못 자리 잡은 삐뚤어진 인생관과 공범 조연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탐욕적, 지능적 흉악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나 이 영상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열이 나갖고. 오늘의 그 영상 제목은요, 이은혜 관상 편이에요.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주인공. 살인도 뭐 우발적 살인이나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하다가 뭐 이런 거 욱하고 쳐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건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격한 감정에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참네요. 웃고는 있어도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돌아가신 거 윤상엽 씨를 생각해도 좀 그렇고.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주인공, 시대의 악녀 이은혜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관점과 해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악플 다루셔도 어쩔 수 없고요. 전에 그 발생했던 그 고유정 사건 아시죠? 고유정 사건의 고유정이 아주 사이코패스적인 흉악범이라면 이은혜는 어려서부터 잘못 자리 잡은 삐뚤어진 인생관과 공범 조연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탐욕적, 지능적 흉악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은혜의 관상은 총체적으로 평하자면 가난하고 빈곤한 상이에요. 그 주둥이가 매기 주둥아리잖아요. 좀 말이 격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그 못생기고 가난하고 빈곤한 상인데 그 여자의 그 눈빛에는 도화기가 뿜어져 나와요. 못생긴 년이 도화살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부상으로 볼 수 있죠. 요부기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사주는 그래요. 뭐 사주가 이은혜 사주가 어떻다 뭐 시중에 돌아다니던데 그냥 일단 무시했습니다. 왜? 그 사주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항상 다른 영상에서도 주장했지만 사주보다는 관상이 맞는 겁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놀아요. 사주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세상을 바라다보는 어떤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억눌려서 삐뚤어진 거예요. 심리적인 굴곡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잘못된 건 뭐냐 하면 쉽게 살려고 하는, 노력 안 하고 일확천금하고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범죄상으로 보면 이은혜는 남자 잡아먹는, 말이 좀 격한 게 있는데 남자 잡아먹는 과부상은 맞아요. 그가 이런 살인사건을 안 일으키고 어떤 남자하고 계속 살았다 하더라도 그 남자가 병이 나서 질병으로 요절을 하든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가 그런 과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을 해요. 그런 자연적인 사건이 나기 전에 아주 더러운 사주를 타고나고 전형적인 범죄 인상을 가진 조연수를 만났습니다. 진짜 나쁜 상은 조연수예요. 눈썹 어수선하고 눈 범죄의 눈이고, 그 다음에 입술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더럽고 야비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관상을 가졌다 이겁니다. 뭐 그가 태어난 불우한 환경, 뭐 호스트바에서 일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매춘 이거 뭐 소개하는 소개책이었다, 이걸 떠나서 뭐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다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를 만나면서 극광무도한 범죄자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도 바뀌고 나쁜 쪽으로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 길로 들어섰다고 보고요. 그 조연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눈썹이
거칠고 방향이 지저분해서 잡초나듯이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게 아주 거칠게 방향도 어긋나 있고요. 그렇게 났어요. 그런 눈썹은 전편의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범죄자의 눈썹입니다. 그리고 살기는 조연수의 살기가 더 세요.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살기 어린 살인자의 눈빛이에요. 그래서 그 조연수는 이은혜를 안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이 단독 범행을 하든 누군가 다른 공범과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을 그런 관상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은혜의 관상을 보면 살인자의 관상이라기보다는 콧구멍이 그 은우님의 힘을 빌려갖고 성형을 하고 뜯어고치고 튜닝을 하고 별지랄을 다 했는데 전면에서 다 드러나 보이는 벌렁코에 천박하고 가난함의 상징인 매기주둥이에요. 그리고 눈빛이 지나치게 강해요. 그래서 남자 잡아먹는 과부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은혜가 좋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래도 살인자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연수를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둘이 계획하에 고 윤상엽 씨를 보험 살인의 희생양, 제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은혜와 똑같은 사주를 타고난 지구상에 여러 사람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여성들이 다 이은혜와 같이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있을 것이고 영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관상보다 뭐가 앞서는 줄 아세요? 사주보단 관상이 앞서요. 관상보다 앞서는 게 PD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상. 그렇죠. 심상을 인격 수양을 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했다면 법무부 교정국에 수감되고 뭐 무기가 떨어질지 사형이 떨어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인자의 길로는 들어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눈동자, 뭐 결과론적인 거겠지만 눈동자, 벌렁코, 그 다음에 천박하게 생긴 매기주둥이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전에도 뭐 경찰에 입건된 적이 엄청 많았다고 나오대요. 원조 교제, 조건 만남 한다고 남자들 꼬셔내갖고 모텔에서 만남을 갖자고 해놓고 남자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지가 훔쳐갖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범죄 성향을 갖고 난 관상은 맞습니다. 거기다가 천박하게 생긴 여자가 또 도화살을 뿜는 눈에 요부상에 그거는 있는 거예요. 못생긴 거하고 요부상, 도화살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연수를 만나면서 더 증폭이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 잡아먹을 상의 여자는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남자를 죽이느냐 아니면 이은혜처럼 직접 어떤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남자를 극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제발 남자고 여자고 이성을 만날 때 좀 안 좋은 관상은 물론 뭐 무당이 아니고 철학관의 원장이 아니고 하다 보니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좀 가려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도 남자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그쵸? 데이트하다 죽고 뭐 결혼 생활하다가 마저 죽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도 여자 잘못 만나면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관상을 좀 뜯어보시고 교제를 시작하셨으면 하고요. 마음이 좀 무겁네요. 참 두 사람들 사이에 무슨 전생에 업이 끼었길래 한 사람은 저렇게 무참히 살해당해야 하는가가 좀 그러네요. 아유,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또 잠을 못 잤더니.